재흡연하는 거를 실패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패라는 좌절감을 맛보면 그 재흡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막 뚫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난 역시 안 돼. 네, 맞아요. 내가 뭐 어디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공감입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수천 번도 넘게 끊어봤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 금연에 번번이 실패했다면 이번엔 제주 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에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제주 금연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대담 주제인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에 대해서도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 금연지원센터는 흡연자에게 다양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해서 금연을 돕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그리고 각종 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금연 전문 기관입니다. 중증 고도 흡연자, 네. 담배를 피우신 지 아주 오래되셨거나 흡연량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집중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네. 오늘 인터뷰 주제인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 고도 흡연자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 상담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중 금연 치료를 하는 금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입원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금연이 어렵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에 흔히 우리가 알려진 게 금연 클리닉이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는 좀 금연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니코틴 중독은 사실 단순한 습관이라기보다는 네. 질환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흡연을 하셨던 분들이나 흡연량이 많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서 금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연을 시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흡연 유혹을 느끼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벗어나서 흡연 유혹을 차단한 상황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과 관련한 금단 증상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단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흡연 심리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대처 전략을 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치료의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그게 단순히 근데 또 담배를 많이 피기만 해서는 또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네,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연 클리닉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평생 딱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번이요? 네. 그래서 금연을 시도하셨던 분들 중에는 일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 클리닉, 보건소나 저희 센터에서도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이렇게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국가 비용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렇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사람이 딱 3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데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캠프는 어떤 일정으로 구성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4박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이루어집니다.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시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고 일요일 9시에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흡연을 완전히 중단을 하고 가장 힘든 시간을 이제 의료진하고 같이 참여하시는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이 기간을 견디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캠프 기간 동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필수로 들어가고요. 보통 이 건강검진 내에서는 이제 일반 혈액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흡연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본인의 폐 상태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폐CT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 이렇게 상담이나 진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금단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이완,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이 금연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습관을
이렇게 바꾸는 것, 습관 하나를 버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나 영양 관리, 네. 그다음에 각종 어떤 음주와 관련한 부분들도 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한 캠프인 줄 알았는데 전문 치료용답게 진짜 네. 금연에 필요한 건 그 4박 5일이라는 기간 동안 네, 압축적으로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말씀하시다가 인상 깊었던 게 심리 상담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심리 상담도 그 금연에 좀 도움이 되는 치료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치료용 금연 상담에서요, 의료진의 어떤 치료적 부분, 그거를 빼놓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흡연은 단순히 어떤 니코틴 중독, 신체적 니코틴 중독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이 깊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정적인 부분, 불안, 스트레스, 우울 이런 부분하고 대단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흡연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금연을 새롭게 시도를 하고 이걸 또 유지해 가는데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흡연 심리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대처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 집단 심리 상담은 또 어떤 일반 심리 상담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개인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지력하고 예. 연관이 있겠지만 전문형 금연 캠프에서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집단의 응집력, 우리 소위 예. 말하는 상호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으쌰으쌰 한다는 그렇죠. 이 예. 부분이 아주 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혼자만의 의지력으로 잘 안 될까?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예. 그 쉬운 금연을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거에 대한 비난 그렇게 네네. 이런 비난을 마주 받게 되면 본인이 되게 무능력해 보이고 그쵸, 자괴감이 예. 들고 그래서 또 2, 3일 동안 금연을 했다가 또 재흡연을 하게 되면 난 역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흡연 심리하고 되게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네. 예, 그리고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그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응집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면서 함께 금연을 약속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본인의 스스로에게 지우는 책임감과 같은 역할이고 이것이 이 이후에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금연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게 금연 치료가 굉장히 제 생각보다 대단히 섬세한 영역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스터디 그룹 모여가지고 네. 좋은 성과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느낌도 좀 네. 듭니다. 사실 흡연자들이 제일 금연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금단 증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상담이나 뭐 동료의 이런 걸로는 조금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금단 증상이 발생하면 그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입원을 하시면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력 확인을 하고 그 질병력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은 니코틴 보조제 처방이라든가 그거에 관련한 약물 치료를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을 합니다. 네네. 그 외에 불안이라든가 어떤 우울이라든가 예. 이런 금단 증상, 불면 그리고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상담이나 이완요법을 병행을 해서 이렇게 완화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금연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겨내려다가 결국엔 못 참고 그냥 이렇게 다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단 증상이 발생하면 그 증상별로 그때그때 맞춰서 적합한 진료를 해주니까 그렇죠. 훨씬 그 금연을 이루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담이 한 이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신청 방법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별다른 신청 방법은 없고요. 네.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금연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간단한 그 흡연력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나 할 수는 없기 그쵸. 때문에 예, 예. 흡연을 얼마나 하셨는지, 흡연과 관련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위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연 시도를 얼마나 자주 해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 스크리닝을 마무리를 하고 네. 큰 문제가 없으면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이제 보증금 저희가 네. 이제 10만 원을 내는 게 있는데 예. 워낙에 준비를 이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먹을 때 하고 정작 시작할 때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그쵸, 왔다 갔다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보증금을 뭐라 그러죠? 이거를 내는 것까지 네. 예.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캠프가 수료가
치료가 된 다음에는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상약 네. 예, 사용하시는 거 좀 챙겨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갈아입을 속옷 네. 정도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들이 되게 많이 주어지거든요. 프로그램과 예. 프로그램 사이에.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취미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생필품이나 이런 생활복 같은 거는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럼 보증금이면 따로 뭐 비용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 전액 그냥 무료로? 네, 네. 어. 그래서 이 비용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보기만 해도 그 세 자릿수가 조금 꽤 될 것 넘어가거든요. 같은데. 예. 그래서 1인 3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이거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기회니까 네. 진짜 금연 의지 있는 분들은 네. 꼭 한번 도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실력 있는 분들이 진료하시겠죠?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금연 약물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이런 것들처럼 왜냐하면 그냥 아무 병원에나 가서 니코틴 보조제를 받거나 금연 약물을 받거나 하지 않거든요. 일반 전문적인 교육 이수가 되어 있는 의료진을 통해서만 약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문형 금연 캠프 내에서의 운영진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이 금연과 관련한 특별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 보면 그냥 약도 저기 의사한테 직접 가야 받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별 지정된 분들한테만 이 뭐 니코틴 보조제 이런 걸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니코틴 보조제는 그 보건소와 저희 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정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것처럼 금연 캠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팀장님 말씀 드리니까 확실히 진짜 그만큼 검증된 분들한테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캠프 마친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은 마치는 날은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이런 정도로? 말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예. 한 10일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들어오실 때는 대단히 많이 염려를 하고 들어오세요. 일단은 병원을 나갈 수 없다는 거, 오픈되어 있는 그쵸, 곳이 아니기 답답하죠. 때문에 4박 5일 동안 내가 갇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내가 오히려 힐링을 하고 간다. 그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흡연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트레스와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세상하고의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누가 집에서 빨리 들어와라 뭐 하냐 이런 전화 왜 오겠어요. 집에서 오는 전화 없고 회사에서 오는 전화 없고 자신을 찾는 전화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히려, 거기 계시고 또 거기 안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응원하고 대접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훨씬 끝나고 나가시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그 말을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참가자들이 그러면은 연간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캠프에는? 저희 각 지역 센터마다 몇 명씩 목표 인원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120명 정도. 한 해에 120명? 제주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가 127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또 목표수가 130명. 이렇게 120명에서 130명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다고 하니까 진짜 믿을 만한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금연 성공률은 어떤가요? 일반 클리닉 금연 성공률이 40% 정도예요. 전국 단위요. 그러면 금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금연 성공률이 60%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60에서 65 정도. 저희 제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 한 70% 정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100명 중에 70명 정도는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클리닉보다 훨씬 높네요.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성공률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팀장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참가자, 입소자분 계시다면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같이 오셨었는데요. 예, 예. 아버님이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었고 제주 분이 아니시고요. 서울 예. 분이셨어요. 따님이 같이 오셨는데 따님이 이제 항상 저한테 하는 이유가 초기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병도 있고 이런 병도 있고 뇌출혈까지 겪으시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네. 왜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계속 말씀을 예, 하셨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실 때 아버님은 옆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따님이 집단 상담을 하시는 동안은 같이 참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참관을 하는 케이스였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다른 참여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동안에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단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던 이유가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다. 우리 가족 내에서 그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네. 있었다고 하는 거를 본인이 느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되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제 아빠한테 금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걸 알았고 아버지가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이 응원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또 마침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건강검진에서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했고 서울로 돌아가시면서 조기에 대처를 하셔서 폐질환을 미리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료한 이후에도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녀분이 별도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네. 전체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예, 예. 가족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어.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가족 상담도 받았던 네. 케이스였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그냥 금연뿐만 아니라 좀 가족 관계 개선까지 이루어진 경우네요. 그렇죠. 그 초반에 그 말씀하셨던 뭐 흡연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보듬어주는 그 효과가 네, 잘 네.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좀 궁금한 게 이분은 그럼 여전히 좀 몸도 괜찮고 금연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금연은 예. 제가 한 2개월 전에 잠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 재흡연하셨다고. 아, 근데 그래요? 예. 그 재흡연했을 때 제가 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웃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실수라고 본인 가족들이 받아들인다. 예. 그리고 재시도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언제든 저는 흡연하셨던 분들이 재흡연하는 거를 실패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패라는 좌절감을 맛보면 그 재흡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막 삐뚤어지고 이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난 역시 안 돼. 예, 맞아요, 내가 맞아요. 뭐 어디 예.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자전거 연습할 때 이게 한 번에 잘 타는 사람 그렇죠. 없잖아요. 계속 자전거에서 넘어지죠. 자꾸 떨어지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자전거 안 타고 그렇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옆에서 아버지가 혹은 형이 혹은 네. 엄마가 너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주면 다시 타고 또 연습하고 이렇잖아요. 네, 네. 가족들이 그렇게 다시 응원을 한다는 네.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고 나서 다시 들은 이유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했더니 제시도 하고 계시다고. 이제 뭐 예, 가족들이 든든한 이제 지원군으로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네, 네, 아마 네. 그 선생님께서도 다시 재금연 성공하시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런 선생님도 계시는 것처럼 이 금연은 근데 사실 이렇게 평생 해야 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센터에서 좀 뭐랄까요, 그 사후 관리 이런 것도 좀 잘 진행이 돼 있나요? 네. 보통 이 시스템 자체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 자체가 6개월 동안 사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6개월이요.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흡연도 습관이지만 금연도 습관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금연이 습관이 되는 기간을 6개월 동안 보기 때문에 4박 5일 동안 수료를 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한 달 정도는 집중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 가면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물론 전화 상담은 꾸준히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사례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 집중 관리 기간에 재흡연을 막는 그 핵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금연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각자의 흡연 유형을 파악을 해드려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흡연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4박 5일 동안 파악한 자신의 흡연 유형, 내가 어떨 때 담배를 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대처 전략들을 미리 짜는 거죠. 4박 5일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 달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연습해 간 것들. 본인들이 일종의 뭐 대본 같은 거예요. 상황, 막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그것 외에도 안 될 것 같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이렇게 그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집중 기간 동안에 대인 관계를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아예 환경에서 나와버리는군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 시기를 피하는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금연하고 싶은데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국가는 이 흡연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최선책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전문형 금연 치료에 들어가는 전액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운영진들은 금연에 필요한 전문성을 겸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습관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흡연이라는 습관 하나를 버리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의 전반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첫걸음을 떼어 놓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금연 치료와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필요 이상이기 이전에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 도민들과 KCTV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연은 혼자 싸우는 그런 전쟁 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전문성을 겸비를 하고 있다면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했다고 해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 그래서 다 같이 제주도 내에서 좀 금연이 정착되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담배 없는 혹은 담배 연기 없는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많은 흡연자분들 또 금연을 시도했다가 좀 실패를 몇 번 겪은 분들이 우리 팀장님 말씀 덕분에 좀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이장도 함께 들면 훨씬 수월한데 하물며 금연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새해는 혼자가 아니라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에서 동료들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금연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제조 공감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